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둔화했습니다. 하지만 추석 차례상에 올리는 과일과 채소값은 여전히 비싸서 소비자들은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2주 앞둔 한 전통시장. 장을 보러 나온 소비자들은 가격을 묻더니 선뜻 장바구니에 담지 못합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8% 올랐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인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물어보면 지금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다니는 거지 산 거 있는가 싶어갖고 다 비싸요. 금사과가 돼버린 사과는 가격 오름세가 한풀 꺾였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7.7%가 올랐고 배추는 23.9%, 배는 92.4% 상승했습니다. 가격만 보고 좋은 거는 8만 원, 10만 원 간다 하면 이제 거의 안 사들고 가시죠. 얼마 전 한국물가협회는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지역으로 울산을 꼽았습니다. 울산 지역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을 준비할 경우 드는 비용은 4인 가족 기준 30만 8,520원입니다. 정부는 배추와 사과 등 추석 상수품 공급을 확대해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에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울산 지역 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울산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19일까지 중구구역 전시장과 새벽시장을 비롯해 남구 신정, 야음, 수암, 야음번개시장과 울주 언양, 덕하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 허용 시간은 최대 2시간으로 경찰은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주차 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도로 주변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해외사절단을 이끌고 해외 출장 중인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2일 튀르키예 코자일리시를 방문하고 양 도시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김 시장 등 일행은 타이르 코자일리 시장과 면담을 갖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어 코자일리시 참전용사협회 회관을 방문해 6.25 전쟁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코자일리시는 흑해와 마르마라해 연안을 따라 35개 항만시설을 갖춘 항구 도시이자 산업도시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튀르키예에서 가장 높으며 인구는 210만 명의 대도시입니다.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울산 선수로는 유일하게 출전한 울산 중구청 소속 정재군 선수가 배드민턴 남자 복식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정재군 선수는 유수영 선수와 조를 이뤄 남자 복식 결승에 올랐으나 지난 2일 결승전에서 도쿄 패럴림픽 디펜딩 챔피언인 중국팀에 패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976년생으로 올해 47세인 정재군 선수는 한국장애인 배드민턴 대표팀 최고령자로 패럴림픽 출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메달권에만 들으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다행히 그래도 메달을 따게 돼서 너무 좋고,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 저한테 제 배드민턴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꼭 메달을 따서 아버지께 갖다 드리고 싶었었거든요. 그걸 이루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불법 합성물,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오늘 14일까지 2주간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특별 교육주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학교에선 디지털 윤리 교육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화와 함께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대응 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합니다. 교육청은 이 기간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학교장 긴급회의와 초중고 학생 대상 딥페이크 인식조사 등을 진행하고 이번 달 중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원탁 토론회를 열어 예방책과 실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울산 지역 조선업계의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리는 수주 호황이 이어지면서 근로자 채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7월 기준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등 울산 조선업계의 연간 목표 수주액이 목표치에 거의 근접하거나 넘어선 가운데 지난해 대비 근로자도 세 자릿수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1분기 국내 조선업계는 1위 자리에 있던 중국을 3년 만에 제치고 수주액 기준 세계 1위를 수성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판매할 예정이었던 온누리 상품권 가운데 종이 상품권이 완판됐습니다. 파격적인 할인과 개인 구매 한도가 늘어나면서 큰 인기를 끌며 구매 대란이 일어난 건데요. 상품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사고 대파는 사재기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나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 안내글에 상품권이 조기에 소진됐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판매할 예정이었던 3천억 원어치 상품권 가운데 종이 상품권이 하루 만에 소진된 겁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살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하루 종일 접속 지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10%를 할인해 판매하는 종이 상품권도 전부 다 팔렸습니다. 은행 출입문 곳곳에 판매가 종료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류는 완판이 됐고 어플로 구매하는 거는 아직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5%는 거의 항시하고 있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용자가 많아진 이유는 파격적인 혜택 때문. 정부가 이달 말까지 종이 상품권의 할인율은 물론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의 할인폭을 늘렸습니다. 또 종이 상품권의 개인 구매 한도가 최대 2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가맹 제한 업종도 축소돼 사용처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종이 상품권의 인기가 높은 데는 명절마다 한정 수량을 두고 평소보다 높은 할인율로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고 잔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경우 10% 할인받았던 구매가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기와 함께 사재기의 우려도 있습니다. 상품권 개인 거래는 불법이지만 중고 사이트에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는 일명 상품권 깡의 사례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소비로 이루어진다면 괜찮은데 이게 또 깡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난다면 그게 또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파격적인 혜택에 판매 대란을 일으킨 온누리 상품권. 이 같은 상황이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JCN 뉴스 나경훈입니다. 울주군 청사에 있는 모든 전기차 충전 시설이 지상으로 이전합니다. 울주군은 최근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 예방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울주군 청사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폐기하거나 지상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울주군 청사에는 19기기의 전기차 충전 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울주군은 지하에 있는 노후 완속 충전 시설은 모두 폐기하고 급속 충전 시설은 지상으로 이전한 뒤 8기를 추가로 설치해 모두 11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4 울산 고래축제가 오는 26일부터 나흘 동안 열립니다. 남구청은 지난 2일 고래축제 최종 보고회를 열고 축제 준비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올해 축제를 야간 체류형 관광이라는 주제로 열기로 하고 야간 퍼레이드와 미디어 파사드 조명 등을 활용한 야간 경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일회용품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다회용기 사용 등 리사이클링이라는 주제로 축제 기간 다회용기 사용 계획 등 안전과 위생 관리, 교통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울산시가 3일부터 5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4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의 울산 전시관을 운영합니다. 2024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전 세계 정부와 기업, 스마트시티 분야 전문가들이 모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의 스마트시티 행사입니다. 울산 전시관은 4차 산업 도약을 위한 신울산 4.0 스마트시티 구축을 주제로 울산형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한편 울산시는 어제 열린 2024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어워즈에서 도시 부문에 선정돼 상패를 받았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어제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홍보대회에 참석해 수소와 2차 전지 등 울산의 핵심 전략 산업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경제자유구역, 코트라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의 현황과 발전 방향 소개와 함께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바이오 헬스 산업 동향 소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경자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울산이 2차 전지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최적화된 지역임을 집중 홍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겨울 한 남성이 20여 마리의 고양이를 무료로 분양받은 뒤 잔인하게 죽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몰고 왔었죠. 고양이를 죽인 이유가 알고 보니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남성을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도에 전동은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유기묘를 구조한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B씨에게 고양이를 무료로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두절됐고 B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인터넷 카페에서 새롭게 고양이를 분양받으려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연락 두절되자마자 제가 카페를 다시 한번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번호로 시도를 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했다라고 수상함을 느낀 A씨는 다른 회원들을 모아 B씨의 자택으로 찾아갔는데 결국 자신이 죽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양이 이제 그냥 받았다가 몇 마리는 그냥 유기하고 그리고 이제 몇 마리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이고. 카페 회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는데 이렇게 목숨을 잃은 고양이만 21마리였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 3부는 지난 30일 새끼 고양이 총 21마리를 분양받아 죽인 20대 남성 B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고양이의 머리를 깨물거나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고양이를 살해한 후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도심지 외곽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무리한 부동산 갭 투자를 했다가 투자 실패를 겪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유기묘를 죽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기가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이제 실패를 했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정말 키울 생각으로 데려갔던 고양이를 폭행하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걸 느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범행을 해왔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를 한 자는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향후에도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시가 다자녀 가정에 주는 교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홍성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국가의 정책 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둘 이상 자녀로 변경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일 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앞으로 이장이나 통장에 대한 지원이 울산시 직접 지원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울산시의회 이장걸 의원이 기존 울산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조례를 울산시 이장통장활동지원조례로 명칭을 변경한 전부 개정안이 어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존 이장이나 통장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이장통장연합회를 통해 간접 지원하던 것을 사업의 수행과 경비를 시장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 개정 조례안은 오는 6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 등 예하사단 관계자 10여 명이 어제 율동지구 수소연료전지 열병합 발전소와 천상 정수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군부대 최초 울산 공공시설물 견학으로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 신사업의 벤치마킹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율동 열병합 발전소는 탄소제로 친환경 주거를 목표로 조성한 울산 수소시범 도시사업 대상 지역이며
천상정수 사업소는 식품안전 통합 경영 체계를 인정받는 등 국내 최고의 수돗물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울산과학고등학교의 내년 신입생 선발 평균 경쟁률이 3.43대 1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평균 경쟁률 2.93대 1보다 높아진 수치입니다. 전형별로는 자기주도학습 일반 전형 모집 정원 57명에 205명이 지원해 3.6대 1을, 사회통합 전형 모집 정원 15명에 42명이 지원해 2.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울산과학고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1단계 전형을 진행한 뒤 11월 15일에 2단계 전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